국민의힘을 향해서 신천지 의혹을 제기하고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통일교는 특검을 들어갔었죠. 바로 이 민주당이 신천지가 자기 당 내에서 지금 완전히 논란이 되고 의혹의 중심에 섰습니다. 그것을 제기한 사람이 바로 김민석 전 총리입니다. 이 신천지 당원들과 의혹이 되는 세력들이 당내에 있고 여기에 배후 세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규명할 근거가 곧 이 준비가 될 것 같습니다. 제보센터도 설치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증거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김민석이 신천지 의혹을 제기한 배경,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정 총리 기세가 만만치 않다라는 거예요. 이건 사실 자살 테러잖아요. 예. 자살 테러거든요. 이거 개입, 그러니까 국힘에 개입을 했잖아요, 신천지가. 그래서 이만희가 지금 구속까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때 민주당에서 국힘을 뭐라고 비판했습니까? 위헌 정당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종교 집단이라는 건 예. 좌우 이거 없습니다. 그냥 이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 하는 일은 여기다도 해요. 예. 그러니까 누구나 다 생각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미 이 사건은 그때 경찰이 수사하면서 알았던 겁니다. 신천지가 국민의힘에만 손을 댄 게 아니라 민주당에도 손을 댔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호남 지역이래요. 호남에서는 민주당이 압도적이잖아요. 예. 그런 지역엔 당연히 자기들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당원 가입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예. 그때 이제 재밌게도 경찰은 그걸 알았는데 그때 수사는 누구만 한 거예요? 국민의힘만 수사한 거고 민주당 건 묻어놓은 거예요. 묻어놨는데 요번에 이제 다시 그걸 들고 나온 거니까 이건 전당대회 개입용이 아니냐.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로는 뭐냐면 이게 사실로 밝혀진다면은 민주당이 괴멸적 타격을 입게 되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대표로 출마한 사람이 자기 입으로 얘기를 꺼내고 나와버린 거예요. 예. 이건 자살 테러 공격이잖아요. 급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엄청 급하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또 이런 의심을 더 강화시켜준 게 경찰의 태도거든요. 예. 바로 수사해가지고 뭐 입건을 하고 막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어. 보통은 이런 사건이 나오게 되면 전당대회 영향을 피하기 위해서 예. 수사는 은제로 미뤄두는 겁니다. 뒤로 한다라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신속하게 나오면서 그 다음에 또 기사를 보니까 전당대회 끝나기 전까지 수사 결과를 발표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건 누가 봐도 이건 개입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아니 교수님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신천지 이 의혹을 제기했다가 이게 어떤 식으로 작동이 될지 물론 급하긴 급했다. 그래서 무슨 수단이든 동원해 본다. 김민석이 이렇게 이해는 되는데 이게 유리하게 작동될지 불리하게 작동될지 심지어는 박지원 의원마저도 그거 너무 나간 거 아니요. 김민석 의원 뭐 이렇게 나오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똥줄이 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건 일반 여론조사를 보는 거잖아요. 예. 그랬는데 아마도 내가 볼 때는 민주당에서 일반 여론조사만이 아니라 전당대회용 여론조사를 할 것 같아요. 비공개로. 그러니까 비공개로. 근데 거기서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있으니까 급해진 거예요 지금 김민석이. 예. 그러니까 누가 봐도 좀 황당하지 않습니까? 이거 자해 테러 자해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걸 그냥 마구마구 터뜨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 정 총리가 치고 올라오는 게 지금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다. 심상치 않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내가 이제 그 얘기를 좀 물어봤어요. 그 민주당 쪽 친한 사람들 있잖아요. 예. 그 유시민이 우리가 볼 때 미친 짓 한 것 같은데 예. 공격하고 뭐 이런 거 있죠. 예. 그게 효과가 있나 보죠? 그랬더니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와. 강성들을 갖다 결집시키는 데 엄청난 효과가 있고, 그게 이제 정 총리가 갑자기 반등하면서 치고 올라오는데 분명히 배경이 됐을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진짜 황당한 사건인데. 슈퍼챗 1위를 했었습니다. 유시민. 그렇죠. 올해 이게 이제 지금 경찰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게 2022년 거잖아요. 예. 2022년 거 말고 올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 그 건덕지를 잡아가지고 그건 별건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어쨌든 사건을 갖다 입건을 한 건 사실이거든요. 예. 그럼 이게 뭐냐라는 거예요. 이 뭐냐라는 건데, 그 신천지 사람들, 그 신도들 인터뷰한 기사를 좀 봤거든요. 예.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다. 반은 맞는다는 건 뭐냐, 신천지 사람들이 가입한 건 사실이라는 겁니다. 특히 뭐 무슨 지파 해가지고 호남 쪽에 잔뜩 가입을 해 있대요. 예. 옛날부터 계속 가입을 했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게 아니라, 왜냐하면 신천지 교인들도
정당에 가입할 자유가 있잖아요. 예. 권리가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교단의 직접적인 그 지시에 의해서 그러니까 교단과 그 어쨌든 민주당 사람 누군가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예. 서로 이권을 주고받는 가운데서 교단의 지시로 인해서 조직적으로 가입해서 그다음 전당대회에 조직적으로 개입하기 위한 것이냐. 근데 신도들은 그건 아니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건 아닐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김민석이 그냥 터트려 버린 거예요. 그다음에 전당대회 끝날 때까지는 사실이 밝혀지지 않을 것이다. 네, 얘기하고 예. 그다음에 건덕진이 있잖아요. 신천지 신도가 민주당에 들어와 있는 건 사실이니까. 반반이라 그랬어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툭툭툭툭 던지면서 마치 그 배후에 정청래가 있고 정청래가 신천지 교단하고 연루가 돼 있어가지고 이들을 통해서 자기 전당대회에서 자기를 뽑도록 신천지 신도들을 갖다 조직적으로 동원한 의혹이 있다. 예. 동원했다. 이런 의혹을 막 던지는 거잖아요. 근데 증거라고 내놓은 게 이제 몇 가지인데 하나가 뭐냐면 정청래가 신천지 모임에 나가가지고 축사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사진 찍힌 건데 예. 거기는 온갖 사람 다 나갔거든요. 경찰서장도 나가고 뭐 마포구청장도 나가고 다. 그러니까 별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다음 또 하나는 뭐냐 이거 음모론 비슷한 건데 정청래랑 신천지 모 인사하고 무슨 인척 관계다. 이런 썰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건 좀 낭설로 좀 밝혀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막 던지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뭡니까 세 번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청래가 신천지랑 결탁을 해서 신천지 교도들을 갖다 신도들을 자기 당에 입당시켜서 자기한테 투표하게끔 조직적으로 사주했다. 이런 건데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마타도에 불과하지 않을까. 교수님 말씀대로 한 언론 보도에서 또 하여튼 그 집단의 이름이 그 총재가 정씨니까 또 뭐 동생 아니냐 뭐 그렇죠. 그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근거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전당대회까지는 진실을 가질 수 없다는 입장에서는 김민석으로서는 약간 실탄을 쓰는 의미가 있겠네요. 이게 뻥카는 아니네요. 사실상 뻥카죠. 사실상은 뻥카인데. 사실상은 뻥카인데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 김민석이 좀 없어 보이잖아요 지금. 예. 지금 뭐 김민석이 나중에 뭐 증거를 내놓겠다라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완전 뻥카거든요.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신문 기사를 보니까 일단 당에도 제보 들어온 건 없대요. 그다음에 당에서도 이걸 갖다 의제를 올리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 경찰도 지금 뭐 입건만 했다라고 하는데 어떤 건인지 무슨 증거를 내놓은 것도 하나도 없잖아요. 내가 볼 때는 뻥카로 끝나고 아마 계속 이용해 먹으려고 할 겁니다. 예. 근데 이게 제가 볼 땐 역풍이 좀 불 수가 있거든요. 오히려 저쪽을 자극시킬 것 같아요. 예. 저쪽 즉 정청래 지지층을 또 자극시킬 것 같고 예. 그 송영길도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정청래 3인방에 대해서 그 최민희, 한민수, 이성윤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최고위원 후보자들입니다. 이거 지금 너 허위 아니냐, 허위 공작 아니냐라고 한다면 너 이게 뭐 증거를 못 내놓고 너 사퇴해라 김민석한테 막 그랬잖아요. 예. 그걸 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마치 신천지의 대변인처럼 말한다. 그걸 옳지 않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황당하잖아요. 당연히 주장하는 사람들은 증거를 내놓을 의무가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주장을 했는데 증거는 없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 얘기를 했는데 이걸 갖다 또 뭐라고 몰아붙입니까? 마치 신천지 대변인이다. 예. 이걸 딱 보니까 논리가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급하구나. 굉장히 공격하는 거구나. 예. 공격하는데 지금 급급하구나라는 인상을 주잖아요. 예. 김민석도 그렇고 그다음에 송영길도 그렇고 딱 보면 내가 볼 때는 뭐 경찰이 수사 결과를 봐야겠지만 현재로서는 둘 다 뻥카일 가능성이 크다. 그다음에 전당대회 때까지 정청래를 갖다가 견제하기 위해서 그냥 이걸 갖다 군부를 갖다 계속 끌고 가려고 할 것 같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사실로 밝혀지면 큰일이거든요. 이거 정청래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당도 문제네요. 민주당 전체가 괴멸적 타격을 입는 거예요. 위헌정당이 되는 거잖아요. 자기들 말에 따르면. 그러니까 그냥 대충 이러다 끝날 것 같습니다.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는 사실이 아니었던 거죠. 사실이 아니다. 뭐 이렇게 돼가지고. 근데 지금 막 현재로서 송영길 의원까지 어따 대고 말이야 신천지 대변인처럼 말을 하고 그래 뭐 이렇게 하네요. 네. 자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이 있습니다. 오늘 대본에조차 준비를 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지금 각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조정식 국회의장이 산부 요인입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국민이 원하면 국민이 대통령의 연임을 결정할 수도. 교수님 이건 뭡니까? 지금 현직 대통령
연임론이 나온 겁니까? 드디어 공식적으로 나온 거예요, 이게 지금. 아. 그다음에 누가 얘기를 한 겁니까? 국회의장이 얘기를 한 거라고. 예. 그러니까 그냥 개나 소나 의원 중에 하나가 한 게 아니라 300명이잖아요, 의원은. 아. 국회의장이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아, 드디어 올 게 왔구나. 그다음에 유시민이 어떤 알듯 모를 듯한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대통령이 어떤 뭔가를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아. 그다음에 대통령이 어떤 기획을 갖고 있는데 그다음에 그 기획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때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얘기가 많았는데 하나는 이제 공소 취소다. 근데 공소 취소는 아주 노골적으로 했단 말이죠. 예. 이걸 갖다 뭐 숨어서 추진하고 이럴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라고 하면 남는 건 뭐냐라고 했을 때 저도 여기서 얘기했잖아요. 예. 그건 연임 얘기밖에 없다. 연임 얘기밖에 없다는 건데 드디어 그 얘기가 나온 겁니다. 실제로 민주당 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어떤 기자가 이제 물어봤는데 그거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냥 노골적으로 얘기하더래요. 세상에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유심히 정계 개편 얘기를 했단 말이죠. 대통령이 이상하게 정계 개편 의지가 있는 것 같다. 이걸 하기 위해서 뭡니까? 이쪽을 쳐내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 얘기가 지금 드디어 나온 겁니다. 그래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이것은 국민이 선택할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국민이 선택만 한다면 연임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다음에 한마디 덧붙인 게 뭐냐면 내년이 개헌의 골든타임이다. 총선 때. 내년에 개선은 이제 골든타임이라는 겁니다. 예. 이걸 딱 보게 되면은 문제는 뭐냐면 이게 부칙이 있잖아요. 헌법에 이제 부칙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헌법을 개정을 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개정된 헌법이 그 당의 대통령한테는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부칙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이 부칙만 고치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하. 근데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예. 이게 그러니까 부칙이다라고 해도 부칙이라 그래서 이렇게 일반 부칙들 갈아치울 수 있는 그런 성격의 것은 아니래요. 법적으로 저는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예. 어쨌든 굉장히 어려운 거고 또 하나가 뭐였냐면은 불가능하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이거 하려면 뭘 해야 돼? 개헌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국힘이 동의해 줄까? 국힘이 동의해 줄 리가 없잖아요. 예. 지금 뭐예요? 개헌선은 3분의 2란 말이죠. 200명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200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국힘은 110명이에요. 거의. 국힘하고 어떤 야당 세력들 다 합치면은 110명이 넘는 예. 말이죠. 라고 하면은 이거는 자기들이 몰아붙인다고 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게 정계 개편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좀 애매모호해요. 이른바 이합집산을 통한 정계 대개편을 통해서 그렇죠. 200명을 넘길 것이다. 국힘 땅 때려가지고 그중에서 몇 명 딱 떨궈내가지고 끌어당긴다라든지 이러면 가능할 수도 있잖아요. 예. 특히 이제 국힘 같은 경우에 지금 또 파가 갈라져가지고 막 싸우고 있는 상태란 말이죠. 그다음에 뭐 공천권 뭐 이거 둘러싸고 또 나중에 떨어져 나온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자꾸 유시민이 얘기했던 게 뭐냐 왜 자꾸 보수적인 사람들 갖다 쓰느냐. 아마도 이제 유시민이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 연임하려고 그러는 거지.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제 그때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50%는 사실이고 50%는 아직은 음모론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50%의 그 사실이 아주 노골적으로 좀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지금. 자 이거 그런데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당연히 못 받아들이죠. 이거 하면 정권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시민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너희들 그 길 가면 무너진다. 라고 하니까 갑자기 내가 유시민 칭찬하는 게 돼버렸네. 슈퍼챗은 우리로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유시민이 뭔가를 본 걸 본 거예요. 네. 근데 다 얘기를 못 한 거죠. 다 얘기를 못 한 거고 그게 지금 유시민이 그 지적하려고 했던 것이 조금씩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운을 띄워가지고 분위기를 좀 보는 겁니다. 이 사람들 운 띄워놓고 어떻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슬슬 기정사실화 하려고 하는 첫 걸음이 바로 이거라고 봅니다.